자, 아이오다인 같은 경우는 몇 쪽 원소예요? 17쪽 원소인지라 최외곽 전자가 몇 개임? 7개. 그래서 그거를 OS2OP5. 그래서 2 더하기 5 하면 7. 맞죠? 맞죠? 그래서 아이오다인은 보통 음이온이 된다고 하면 몇 마이너스 음이온이에요? 1 마이너스죠. 그래서 1 마이너스가 되면 전자를 어디에 채울 수 있어요? p 오비탈에 하나 더 채울 수 있죠. p는 최대 전자가 6개까지 들어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2에다가 6을 더한 것,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옥텟이라고 하죠. 그래서 왜 아이오다인은 음이온이 됐을 때 1-가 되느냐? 바로 1-음이온이 되면 옥텟을 만족하는 전자배치니까 라고 단순하게 표현해 볼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음이온을 만들 때는 1-지만 자, 양이온은 자, 최외곽 전자가 2 더하기 5에서 7개가 있으니까 전자를 몇 개까지 떼어낼 수 있게 있어요? 최대 7개까지 떼어낼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전자를 7개까지 다 떼어낸다라고 하면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전자 배치는 각각 어떻게 되겠어요? 각각 0, 0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네. 맞아.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다 보니 최외곽 전자를 전부 제거한 7+까지는 나타날 수 있으나 만약에 아이오다인 8+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거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이오다인 8+가 되는 순간 어디에 있는 전자까지 제거해야 돼요? 최외곽 전자 안에 있는 내부 전자까지 떼어내야 되죠. 그건 화학적 방법으로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아이오다인이 생각할 수 있는 전자를 가장 많이 떼어낸 상태 바로 7+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아이오다인의 최대 산화 상태입니다. 반면에 여기에 있는 1-는 아이오다인이 가질 수 있는 어떻게? 최소 산화수입니다. 뭐 다르게 얘기해서 아이오다인 2- 이런 거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이오다인 2-가 되는 순간 옥텟을 초과해 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안 된다고. 그러다 보니 아이오다인은 1-에서 7+에 아주 다양한 산화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뭐 아이오다인뿐 아니라 다른 애들도 이렇게 그 나름의 산화수 분포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산화수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여러 개 산화수들 사이에 환원 반응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이때 여러분 아이오4-에서 아이오다인의 산화수 얼마입니까? 아이오4- 산화수는 7+죠. 그 다음 아이오3-는 산화수가 얼마입니까? 이땐 5+라는 거 알겠죠? 그 다음 HOI에서는 아이오다인 산화수 얼마입니까? HOI에서는 아이오다인 산화수 얼마입니까? 1+라는 거 알겠어요? 왜냐면 산소가 뭐일 테니까요? 산소가 2-일 테니까요. 그 다음 I2에서는 산화수가 얼마입니까? 0이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I-에서는 산화수가 얼마입니까? 1-가 된다 이런 말이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모든 과정이 뭐다? 환원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 환원 반응에서의 표준 전이가 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전부 다 표준 전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 표준 환원 전이, 얘가 이렇게 되는 표준 환원 전이 모두 다 표준 환원 전입니다. 되십니까? 네. 이럴 때 지금 내가 필요에 의해서 뭘 계산해 보고 싶으냐? 요거. 뭐가 되는? 5+가 1-가 되는 환원 전이를 구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면 쟤를 구하느냐? 기존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활용하면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기존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뭐 편의상 뭐 얘를
이원 도트라고 생각을 하고 얘를 이트 노트라고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 여기서 1이 가는 전위를 구하고 싶다면 여기서부터 1이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서 최종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그럼 이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녀석을 E1과 E2를 활용해서 구해볼 수 있겠냐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선 예시로 든 E1 반응하고 E2 반응의 반쪽 반응식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해요. 그러면 E1 반응은 IO3-가 I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의 완성된 반쪽 반응식을 쓰려면 우선 뭐부터 해야 됩니까? 우선 질량 보존부터 맡아야 되겠죠? 여기 아이오다인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죠. 여기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죠. 그럴 경우 뭐 자기 취향이긴 하지만 이 경우는 이게 조금 더 편할 겁니다. 뭐 어느 쪽에다가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 경우는 저게 조금 더 편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나면 여기에 보시다시피 O3-가 존재하죠. 그럼 O3-가 존재할 때 이때 양변에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아이, 이거 지웠네. 자, 여기 산소 3개 있죠. 그럼 여기도 산소 3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뭘 더해줘야 되겠어요? 3개의 H2O를 더해야 산소하고 산소의 그 질량 규준을 맞춰줄 수 있겠죠? 그 다음 여기는 수소가 몇 개가 있어요? 6개가 있으니까 여기다 뭘 더해야 돼요? 6을 더해야 H 플러스를 더해야 양변에 H 플러스 균형이 맞춰지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 자유전자 몇 개 써줄까요? 자유전자 5개라는 거 아시겠죠? 자, 이것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되냐면 IO3- 아이오다이드는 산화수가 5 플러스죠. 그런데 여기 I2에서는 산화수가 0가니까 5 플러스가 0가가 되려면 전자 5개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고요. 그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두 번째 반응 I2가 I-가 된다고 칩시다. 이건 이 녀석의 질량 보존을 고려한 다음 전자 하나만 더해주시면 바로 이 꼴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이때 여기서 두 개를 더하기 해봅시다. 그러면 뭐가 나타날 거냐면 뭐 팍팍 소거된 다음에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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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나요? 됐죠? 이때 이 첫 번째 반응의 전위를 E1 제로 1.210V 두 번째 반응은 E2 제로 해서 0.535V 라고 쓴 거예요. 이럴 때 목적으로 하는 이 반응의 표준전이 E 노트 이게 얼마냐 인데 목적 이게 뭐냐면 수단의 두 반응식을 더했죠. 더했기 때문에 이때 이 전위가 어떻게 되겠느냐인데 이때는 얘를 어떻게 구해야 하느냐. 그러면 이 전위에 따른 깁스 에너지 변화가 있겠죠. 자, 깁스 에너지와 여기에 있는 그 전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성립합니까? 바로 마이너스 뮤 E 뮤 F E 이런 관계가 성립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5라고 쓴 건 뭐를 갖다 쓴 거예요? 나와 있는 반응의 전자 화학 양론 계수를 갖다 쓴 거예요. 그래서 전자 화학 양론 계수에다가 패러데이 상수 곱하고 전위 곱하면 그게 바로 깁스 에너지가 되죠. 앞에 마이너스 써주고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델타 G가 마이너스 뮤 FE가 된다는 거. 이걸 명심 또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걸 두 번째 반응에서도 써주면 델타 G2 노트는 마이너스 이때는 전자 앞에 화학 양론 계수가 얼마예요? 1이죠. 1이니까 1 써주시고 FE2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구해야 될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요걸 목적의 깁스 에너지라고 한다면 이때는 마이너스 6 FE 노트라고 써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지금은 전체 반응의 전자 화학 양론 계수가 6. 됐죠? 그럼 이때 여기서 재밌는 건
어찌됐건 얘 이름이 뭐죠? 얘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표준 깁스 에너지 체인지죠. 표준 반응 깁스 에너지 체인지이기 때문에 속성상 에너지예요. 그죠? 에너지는 무슨 법칙이 성립하죠? 얘는 항상 보존 법칙이 성립하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바로 델타 G가 델타 G1 노트 델타 G2 노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요들 사이에서 에너지 보존 관계가 성립하므로 요 에너지 보존 관계 착 놓고 계산을 해주면 최종적으로 뭐 E는 6분의 5 E1 노트 6분의 1 E2 노트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자리에다가 뭐를 넣어라? 바로 1.210V를 이 자리에다가 뭐를 넣어라? 0.535V를 넣게 되면 계산이 되어 나올 건데 그 값이 얼마냐? 1.098V.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값이 1.098V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계산 방식을 라티머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전기화학 하면은 뭐 항상 빼놓지 않고 나오는 문제니까 계산 실수하지 않도록 꼭 풀어보시고 내가 나눠드린 연습지에도 이거 푸는 문제 억수로 많으니까 꼭 한번 살펴보세요. 이때 라티머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계산을 하는 방식에서 가장 귀찮은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반쪽 반응식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게 조금 귀찮아요. 그럼 이런 경우 이 계산 방식을 어떻게 하면 좀 빨리 볼 수 있느냐? 바로 이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계산 방식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바로 수학 시간에 내분점 구하기죠. 그 수학 시간에 내분점 구할 때 이런 연산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얘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산화수가 5 플러스에서 1 마이너스죠. 전자가 총 몇 개 변해요? 6개 변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자가 총 몇 개 이동해요? 5개 변하죠. 그러니까 전체 6개 변화 중 전체 5개 변화는 이 전위의 영향을 받고 전체 6개 전자 중 전체 하나의 전자는 이 반응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반쪽 반응식을 굳이 작성하지 않아도 금방 풀어낼 수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연습 얘하고 얘 사이의 수리적 관계 파악할 수 있겠어요? 1.210은 1.154와 1.430 이 두 개를 어떻게 조합한 걸까요? 5분의 4랑 5분의 1. 그렇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자가 총 몇 개 변해? 5 플러스 0이면? 5개 변하죠? 5개니까 5분의 1이에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자가 몇 개 변해? 5 플러스에서 1 플러스니까 4개 변하죠? 그럼 나머지는 뭐 1개 변하겠죠. 그러면 이것들 사이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티머 다이어그램의 원리를 이용하면 전자가 움직인 전체 개수에 대해서 해당 부분 반응의 변한 전자 개수를 고려해서 수학 시간에 내분점 구하기 하듯이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됐다. 그럼까지 다음 시간에 안녕. 주말에 만나요. 주말에는 학교 안 가죠? 네. 오. 3일까지 안 가? 2월달까지. 2월달까지? 그래요? 그래요? 스고이. 그러면 오! 영빈이 아직도 있다. 오! 영빈이 완전 착해. 오, 좋아. 그러면 여러분 학교 3월 며칠 날 들어가요? 3일 몇 시에 들어가요? 평소에 들어가듯이? 네. 알았어. 3월 3일까지. 알았어. 오케이. 혹시 전기화학 얼마